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바람이 강하고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더불어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봄날처럼 포근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더불어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오늘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꽤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요. 비나 눈이 내리며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 또는 눈이 내리며 기온이 주춤하겠고요. 모레부터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영덕군 축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청은 진화 차량 36대와 인력 111명을 투입해 오늘 새벽 4시 5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며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ISMR 1호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기존 원전 인프라를 활용해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ISMR은 대형 원전의 핵심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모듈화해 배치한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경주 유치를 추진 중인 1호기는 170메가와트급 모듈 4기로 구성돼 총 680메가와트 규모이며 해안 인접 지역 약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풍부한 원전 인프라를 최적지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월성 원전의 기존 전력 계통과 송전망을 그대로 쓸 수 있고 방패장 등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SMR 국가산단과 연계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라든가 지역 기업의 동반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 유입 등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요.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유치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경주에 추가 원전을 짓는 건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실증되지 않은 기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실증된 바가 없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설계도만 존재하는데 이것이 이제 경주에 건설되면은 최초라고 경주시는 강조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가 최초로 가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 경주시는 다음 달 30일 유치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공감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전성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 간포읍 가곡항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85억 원이 투입돼 방파제 보강과 가곡 활력센터 조성, 마을 정주 환경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 3층 규모의 가곡 활력센터에는 특산물 판매장과 전망포차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 소득 창출은 물론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낮 12시 13분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 앞바다에서 해양 훈련 중이던 딩기 요트 2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요트 2대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4명은 민간 구조선과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며 이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는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요트 한 대가 테트라포드 쪽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기울면서 좌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레저 활동 시 기상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 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기소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경찰의 보안 수사 자료까지 모두 넘겨받은 가운데 기존 혐의 외에 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지난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한 포항 모 인터넷 언론사에 보조금 5,400만 원을 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말 도지사 관사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입막음용 보조금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도지사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송치했다는 점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셨을 것이고 그 속에서 이거는 충분히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저희가 보낼 때는 요즘은 기소 의견이 아니고 제가 된다 생각하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를 나뉘거든요. 저희가 송치했다고 했으니까. 경찰은 송치 이후에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요구한 보안 수사까지 마쳤습니다. 공이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선거법 위반까지 들여다볼지도 관심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음서 음서 배임. 선거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상세히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나온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부 인사로 지청장과 부장검사, 담당 검사가 바뀐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강력범죄나 조직, 기업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 2부에서 선거와 노동, 인권을 담당하는 형사 1부로 배당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봐주기나 시간 끌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검찰이 속도와 방향을 끌어올릴지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당초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 없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됐고 정부 역시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차기 자구 심사를 최소화하고 신속 처리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일은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남은 입법 절차에서 추가 특례 반영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사위 단계 설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전남 광주 특별법에 포함된 신공항 항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국가 바이오 백신 첨단 클러스터 조성 등의 최종안에 추가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속성장시민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경북 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 하향통합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포성위는 대전시의회와 충남도 의회가 충남 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북 대구 행정통합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북 대구 통합법안은 전남 광주 통합법안과 비교할 때 지원 조항과 실행 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철우 도지사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 회생법원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려 해도 법적 절차 때문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대구 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사건은 105건으로 1년 전보다 19.3%, 개인 회생은
12,000여 건으로 10% 늘었습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접수에서 인가 결정까지 기간은 평균 464일로 1년 전과 비교해 33% 길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를 노리는 개인이나 법인이 꾸준히 늘면서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 사건 모두 지금까지는 대구지법 민사부에서 맡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회생법원이 3월 개원합니다. 회생, 파산 사건만을 다루는 전담 판사와 실무 인력이 배치됩니다. 사건 접수에서부터 종결까지 한 곳에서 심리해 전문성은 물론 처리 속도도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대구지방법원 안에 임시 개원한 뒤 2027년 9월 달서구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독립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산 전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회생법원이 대구 경북 지역의 따뜻한 희망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생법원은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절차를 넘어 채무자가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 계획의 실효성 검토나 채권자 조정 등에서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이 포항 남구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예비후보는 첫날에 일찍 등록하니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고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명함 배부와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교사와 학생들이 독일에서 특별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대학을 찾아 유학생들과 진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국경을 넘는 교류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더 넓은 시야를 키운 현장을 박서빈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드레스덴 플라우엔 김나지움 교실. 경북 글로벌 교류단과 현지 학생들이 함께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류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문화를 타국 현지 학생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도 한국 교단에서와는 또 다른 책임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이 경험을 가지고 또 학교 현장에 돌아가서 경북에 있는 제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교사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단순한 학습을 넘어 한국의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을 함께 즐기며 국경을 넘어서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같이 해보는 활동이라서 너무 좋았고 모든 활동을 통해 많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Ich freue mich sehr, dass Sie hier sind. Ich bin sehr aufgeregt, weil es immer mein Traum war, neue Schüler aus anderen Ländern kennenzulernen. Und ich freue mich sehr, dass ich mit denen interagieren darf, obwohl es so einen großen Unterschied gibt zwischen Deutschland und Südkorea. 교류단은 이어 베를린 홈볼트 대학을 방문해 유학생들의 생생한 조언을 듣고 학습 비결을 나누며 미래를 향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이제 다른 꿈들이 있겠지만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해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어떤 것이든 도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자극도 받고 용기도 갖고 자신들도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이번 체험을 통해 미래를 향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시간. 이러한 교류의 성과를 발판 삼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경북 교육의 표준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청소년 기자 박서빈입니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경북도 의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침묵하는 경북도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 선거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행정통합 이후 경북광역의원은 기존 60석에서 48석으로 12석 줄고 반대로 대구는 12석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경북도지사의 요청에 통합 의결부터 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권과 자사주 소각권을 다음 달 24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신임 사회이사 후보로 김주연 전 P&G 일본 한국지역 부회장, 사내이사 후보로 정성모 사업시너지 본부장,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로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6,351억 원 규모의 자사주 2% 소각과 주당 10,000원의 기본 배당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봉화의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합니다. 해당 농장의 산란계 약 10만 마리를 긴급 살처분한 데 이어 차량과 시설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감염력이 높은 만큼 축사 소독과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3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큰 집 마련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최대 40만 원의 이자비를,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 구입 쿠폰도 지원합니다. 어제는 봄날처럼 포근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낮아지겠습니다. 더불어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오늘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계속해서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는 꽤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요. 비나 눈이 내리며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 고령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2도, 고령은 1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0.9도, 의성은 영하 4도까지 낮아져 있고요. 낮에는 안동 9도, 의성은 1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도로 출발해 낮에는 12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 또는 눈이 내리며 기온이 주춤하겠고요. 모레부터는 일교차가 다시 크게 벌어져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